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성공하는 면접 전략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박영대 강사입니다. 자, 면접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막막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도 그럴 게 면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내가 면접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힘들어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면접이죠. 그래서 면접의 문턱을 넘어야지만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또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자 이번 특강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강의를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은요. 먼저 첫 번째로 면접에 대한 이해,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면접을 왜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접의 평가 요소를 살펴볼 겁니다. 평가 요소를 알아야 그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인 면접 준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전략을 잘 숙지해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면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자, 채용을 할 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프로세스대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입사지원서 접수를 하죠. 입사지원서 접수라는 것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접수한다라는 거죠. 보통 이력서는 정량평가 도구라고 부르고요. 자기소개서는 정성평가 도구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가 뭐냐? 이력서는요. 그 지원자가 어떤 전공을 했는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경험이 있다, 어떤 경력이 있다라는 게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 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정성평가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받아서 적합자와 부적합자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력서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고객 서비스 팀에서 채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직무를 놓고 보자면 고객의 접점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들이 주된 업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역량이 뭐냐?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그 상황들을 다 대처할 수 있는 또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력서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사람을 응대해봤던 경험이 많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잘 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좀 적합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지원자를 통과시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적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믿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검증하는 게 바로 면접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관문이 바로 면접이죠. 그래서 면접에서는 그 지원자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지원자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그 지원자가 일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떤지, 그 지원자의 가치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검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것들, 또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회사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원자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채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최종 검증하는 단계가 바로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기술과 지식을 검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검증하기 쉬워요. 이거는 이력서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상에 그 지원자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면접 질문을 통해서도 기본적인 검증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면접에서도 검증하기가 조금 힘든 것들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지원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지원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지원자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면접 질문을 좀 몇 가지 해보면서 검증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위에 있는 기술과 지식은 서류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검증을 할 수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면접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지원자를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면접은 기업에 있어서는 최종 관문이고 검증하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면접의 평가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면접의 평가 요소에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자세와 인성이 있습니다. 그 지원자가 풍기는 이런 이미지가 있겠죠. 그런 이미지를 봤을 때 우리 회사와 좀 잘 맞다, 안 맞다, 또 업무적인 특성과 잘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그 지원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또 면접을 볼 때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 지원자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준비 정도를 보겠죠. 그 지원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는지,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또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잘 준비해온 사람이냐라는 걸 본다라는 거죠. 또 업계 회사 관심을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간편식을 판매하고 있어요. 밀키트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에 업계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원자가 왔을 때 뭔가 우리 회사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물론 리딩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입사했을 때 그래도 우리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그래서 업계나 회사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공에 대한 이해도도 살펴보겠죠. 실제 그 지원자가 어떤 전공을 했을 때 그 전공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왔는지, 물론 그 깊이를 끝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 전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식들은 가지고 있어야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보게 되는데요. 보통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대처하는 태도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접 질문을 던져보고요. 그 질문에서 이 지원자가 상황 대처를 잘 해나가는지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양한 면접 전형을 통해서 그 지원자의 논리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토론 면접이라든지 또는 PT 면접을 통해서 그 지원자가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력을 검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전달력을 보기도 합니다. 그 지원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지원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이 또 직장 생활에서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또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자신감도 보게 됩니다. 그 지원자가 그래도 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 항목으로 두고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면접 평가표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씩 점수를 매기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면접 평가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평가 항목들은 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면접 평가표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요소들은 하나씩 다 검증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그래도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하나씩 다 챙기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본적인 면접 준비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회사의 고객 서비스 팀이에요. 자, 고객 서비스 팀이라고 한다면 실제 고객들이 어떤 클레임을 걸어왔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고객이 어떤 요청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고객 서비스 팀이잖아요. 그러면 고객 서비스 팀에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보통의 구직자분들은 면접 준비를 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이런 게 있고 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경험들이 뭐 이런 게 있어 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했던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 본인이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은 학교에서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해서 성적 우수 장학금을 탔고, 또 자격증도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자, 이런 것들을 되게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해요. 물론 자랑스러운 경험이에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잘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랑스러운 경험이라고 얘기한 것들이 정말 본인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공부를 하는 것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전부 다 혼자서 하는 활동인데 뭔가 혼자서는 열심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또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서비스 팀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봤을 때 물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여러 사람과 일을 해봤던 경험이라던가 여러 사람을 응대해봤던 경험이라던가 또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라던가, 자,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꼭 내가 어필하고 싶은 경험이 이런 거야 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에서 어떤 상황이 많이 발생할까, 그 직무에서 어떤 역량들이 좀 많이 필요할까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현장의 기술직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현장의 기술직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기술직이니까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본인이 가장 노력했던 거나 본인이 어필해야 되는 게 뭐죠? 그렇죠. 바로 그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어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술직으로 근무하게 되면은 보통 또 교대 근무를 하게 되고 팀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대 근무와 팀 근무를 하게 될 때 여러 사람과 함께 이렇게 또 팀워크를 이뤄서 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경험들을 내가 해왔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면접에서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기술직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기술 수준이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그 기술 수준을 높였던 경험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야지. 자, 그리고 그 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팀을 이뤄서 작업을 하겠네? 그러면 여러 사람과 팀 작업을 했던 경험을 어필해야지 라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직무를 중심으로 두고 그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역량이 도출됐다면
그것을 발휘했던 내 경험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고 그것을 면접에서 어필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신입사원에게 기대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면접에서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그림에서 자, 중간에 계신 분을 한번 볼게요. 자, 중간에 계신 분은 되게 의지가 이렇게 타오르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습을 봤을 때 조금은 긴장한 모습, 조금은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다른 분들도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입사원한테 어떤 걸 기대하느냐? 신입사원한테 전문가적인 어떤 기술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신입사원이 입사를 해서 뭔가 바로 성과를 내고 뭔가 바로 어떤 결과를 내거나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요. 신입사원한테 바라는 거는 좀 패기 있는 태도. 그래도 자기가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왜냐? 신입사원이 기업에 입사를 하면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배들과 잘 지내야 되고요. 또 처음 하는 업무를 또 배워서 능숙하게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환경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자신감 있는 태도로 기업에 입사를 해야 거기에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성과를 낼래야 낼 수가 없겠죠. 또 적응을 할래야 적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면접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로 면접에서 정확한 소통이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통은 무엇입니까? 이야기가 잘 통하는 걸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 그림을 잘 보세요. A라고 말하면 A라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C라고 말하면 C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면접관이 질문을 해요. 면접관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장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물어본 거는 뭐죠? 물어본 거는 직장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행동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답변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네, 직장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다면 그 지시가 만약에 법규를 위반하는 지시라고 한다면 저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답변을 하느냐? 자, 지원자들이 보통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이러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항상 가치관을 배우고 몸소 이렇게 적용시키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직장 상사가 그렇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잘못된 지시이기 때문에 저는 따르지 않는 것이 좀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되게 구구절절하죠. 그런데 이 답변을 들었을 때 면접관 입장에서는 참 말 안 통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면 좋겠는데 그 답변이 아닌 그냥 상황 설명을 장황하게 하다 보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우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에서 정확한 소통이라는 것은 면접관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정확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뭐냐? 면접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면접 질문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질문들을 화면에 띄워놓고요. 본인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면접 질문에 대해서 결론만 이렇게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그 면접 질문에 대해서 뭔가 스크립트를 짜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붙이고 이런 연습을 하기 이전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소통입니다. 즉, 뭐 어른들이 말하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는 지원자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본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라고 면접 질문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자,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과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샘플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면접관이 듣고 싶은 대답부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땡땡 프로젝트 진행 당시 땡땡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네, 저는 땡땡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례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땡땡 프로젝트의 목표는 땡땡이었습니다. 땡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땡땡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땡땡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땡땡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땡땡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땡땡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땡땡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땡땡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 땡땡 문제를 해결해 봤다고? 어떻게 해결했지? 아, 그 문제를 원인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결했다고? 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그 지원자가 문제를 해결한 그 과정을 봤을 때 우리 기업에 입사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지원자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 연습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기본적인 면접 준비 전략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터뷰, 즉 면접은요. 기업에 있어서 정말 최종 관문이자 기업에 있어서는 지원자를 검증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긴장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되게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렸죠. 요약을 하자면 이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어떤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인지 그 직무 상황에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매칭시켜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면접에서 신입사원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그 신입사원이 어떤 태도적인 측면을 봤을 때 뭔가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봐야 그래도 좀 생소한 이런 환경에 왔을 때 잘 적응하겠구나. 또 새로운 일을 맡았을 때도 이 사람이 좀 잘 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면접관 입장에서는 면접자와 면접을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면접자와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소통을 할 때 정확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자, 이것을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면접은요. 여러분들이 최종 관문에서 검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검증받는 그 단계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짧은 시간 안에 함축해서 보여줘야 되는 게 바로 면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너무 막막해하지 마시고 면접에서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것을 어필해야 될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고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성공하는 면접 전략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아마 면접 준비에 있어서 되게 막막하셨을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면접이기 때문에 당연히 막막하셨겠죠. 면접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면접 준비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면접 특강을 통해서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실제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 그런 팁들은 전달을 받으셨으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 준비를 하는데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넘어간다면 막막함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실제로 적용시켜 보고요. 또 여러 가지 면접 질문에 답변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보신다면은 면접 준비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거고요. 또 실제 면접 전형에 가서도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을 확실히 어필해서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 면접 준비 잘 하시고요. 저는 더 좋은 기회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